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란착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란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일간이 그죠? 경금일간이 어, 경금일간이 예, 3월이나 7월에 출생하면은 이 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 3월이면 진월이고 그렇죠? 7월이면 신월이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진월이나 신월이 되면 정란착격이 성격이 된다고 했는데 진월은 편인 원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격을 쓸 수가 없으니 어, 신월이어야만이 이 외격으로서 정란착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자진 충 인호술 재관 인수 합의 충지 약투 병정 유 사오 이 현유 재관 이 무대어충 내비 정란직격의 그랬습니다. 자, 좀 문장이 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진으로서 그렇죠? 인호수를 충을 하게 되면 음, 경금일간이기 때문에 인호술이 재성과 관성과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정란착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그렇죠? 신자진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금생수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격도 있죠. 그렇죠? 금수상함격이 되죠. 그렇죠? 경금일간이 신월에 신자지 되면 이거는 금수상함격이죠. 금수상함격. 그렇죠? 이제는 이게 얼어붙으려면은 여기가 이제 자월이어야 되는 거죠. 자월. 그렇죠? 자월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월이면 이미 금수상간격이 되기 때문에 정란착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호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삼합국이 인호수를 만나면 인호술 삼합을 만나면 인신충, 자오충, 진술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금에게 이 인호술은 인목은 재성이 되고 오화는 정관이 되고 그렇죠? 술토는 인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관, 인수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재관, 인수가 인수가 되는 이 삼합을 그죠? 그것으로서 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신자진 인호수를 만나게 되면 그 얘기죠. 여기까지 끌으면 되겠네요. 그죠?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병화와 정화가 투간돼서 드러나면 천간으로 드러나면 지지에서 사화와 오화 드러나거나 지지에서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그렇죠? 이미 경금에게는 화는 관살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재관이 그렇죠? 있다면 어떻게 재성과 관성이 이미 나타남으로써 그렇죠? 나타남으로써 굳이 충을 그렇죠? 충에 그렇죠? 충에 충에 뭐예요? 충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에 기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호술이 아니야 신자진이 인호술을 충에 온다는 것은 재성, 관성, 인성을 땡겨오는 건데 그렇죠? 땡겨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쓰는 건데 만약에 사주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이미 관살에 있기 때문에
외격 자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정난착격의 파격이 되고 그 얘기죠. 천간에 병정화나 지지 사오화가 있다면 이미 재관을 본 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재관이 있다면 굳이 충으로 해서 그것을 기다려서 땡겨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뭐가 아니다. 정난의 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난착격이 이루어지려면 한마디로 관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관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한 거죠. 관살이 없어야 외격을 정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 경신, 경진이를 취하고 경금일간이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야 성격이 된다. 그래서 경금일주가 수국을 이루니 종합격과 같은 이론인데 정난착격은 신자진이 인호수를 충해서 쓴다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앞 시간에 끝에 조금 잘못한 부분 없잖아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정난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일간이 지지에 신이 많은 데다가 신월에 태어나서 어쨌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자체는 금수 삼각격과 같기 때문에 이게 금수 삼각격이 아니고 금수 삼각격하고 틀린 것은 이 자체가 얘네들이 인호수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인호술 삼합을 신자진 삼합이 인호술 삼합을 충으로 땡겨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는 경금한테 재성이 되고 오화는 경금한테 정관이 되고 술토는 경금한테 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호술로 충해서 쓴다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주 중에 천간에 병정화가 있거나 지지에 사호화가 있다면 이것은 파격이고 외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운에서는 금수운이 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화운이나 토운은 꺼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외격의 공통점은 뭐예요? 운에서 가장 꺼리는 거는 관살운이죠. 그렇죠? 관살운은 꺼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정난착격에서는 인성운, 토운도 꺼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가 또 이제 수를 극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인성운까지도 여기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자, 경신, 경진. 그 다음에 곽통제, 명야. 여기까지 끊으면 예를 들면 무자, 경신, 경진은 경진이 있는데 이것은 곽통제의 곽통제의 명이다. 곽통제라는 사람의 명조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는 재성운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불리하냐면 전실되는 것은 불리하다. 그렇죠? 전실은 이롭지 못하고 나머지는 또한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실된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관살. 그렇죠? 관살이 채워지는 운은 꺼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자, 경신,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으니 걸록, 비견 원령이기 때문에 무용이죠. 용신이 없는 거예요. 재관이 천간에 없으니까 이거는 외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격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있어갖고는 쓸 수가 없고 뭐라고요? 신자진이 이렇게 삼합이 돼야 된다. 신자진이. 그래서 신자진이 삼합이 된 거예요. 신자진을 쓰는 이유는 인호수를 땡겨서 쓰려고 인호수를 땡겨서
쓰려고 이렇게 신자진의 정난 착격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는 경금한테 재성이 되고 오화는 관이 되고 술토는 인성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자, 경신, 경신은 곽통제의 사주인데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만약에 재관이 있었다면 권록격이 되는데 재관이 없으니 그냥 비견 원령이 된 거죠. 그래서 외격을 취하게 된다. 경금일간이 지지에 신자진 합을 만나면은 정난착격이 되는데 이 정난착격을 쓰는 이유는 인호술 삼합을 땡겨서 재관인을 끌어쓰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는 재성운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화운이나 인호술의 운은 좋지 않고 나머지 또한 길하다. 그래서 전실된다는 것은 관이 관운도 전실되는 것은 흉하지만 인호술을 허공에서 땡겨와서 써야 되는 건데 운에서 인목운이나 오화운이나 술토운은 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실된다는 것은 인호술 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운은 흉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합 성격자 계일 갑인시 인형사 이득재관 격여 합록 상사 단합록 즉 이합지 그 다음에 이형합 즉 경이 치지야 그랬습니다. 길어서 좀 끊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합이 있어서 격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 그쵸?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그쵸? 갑인시에 출생하게 되면 이 인목이 사화를 형을 해서 재관을 얻게 된다. 그죠?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형합격이라는 게 있는데,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나면 이 인목이 사화를 형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형으로 끌어오면 사중의 무토를 그쵸? 사중의 무토를 정관으로 쓰고 사중의 병화를 정제로 쓴다는 거죠. 정제를 쓰고 또 사중의 경금은 또 정인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재관인을 다 끌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으로서 끌어오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합록격하고 서로가 합록격과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단지 합록격과 다른 것은 합록격은 곧 뭐냐면 합으로서 그것을 쓰니까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렇죠? 합록격은 기쁘게 그것을 합으로 합하여 오는 것이고 그리고 형합격은 그렇죠? 강제로서 그것을 끌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형합격이 합록격과 유사하지만 합록격은 합으로 땡겨 오는 거고 순수하게 형합격은 강제로 땡겨 오는 것만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형합격이라는 게 있는데 형합격은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출생하면 성격이 된다. 이것은 시지의 인목이 사화를 형으로 끌어와서 사화 중에 있는 지장간, 재관인을 쓴다는 이론이다. 사중에는 무토 정관이 있고 병화 재성이 있고 경금 인성이 있으니 재관인 3기를 얻어서
귀로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귀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형합격은 마치 합록격과 유사하긴 하지만 합록격은 합으로 끌어서 유정하게 쓰는 거고 형합격은 강제로 끌어서 쓰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유 경신 즉 목피 충극 이 불능형 그다음에 유 무기 자 즉 현수 관살이 무 대우형 그다음에 비차 격의 그랬습니다. 자, 명조에 경신이 있으면 목은 충극을 당해가지고 형을 할 수 없다. 불능. 형해 오지 못한다. 충을 맞으면. 그래서 무기가 있으면 무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쵸? 있으면 나타남으로 이때는 관이 그쵸? 관살이 드러나서 나타남으로 그쵸? 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은 그 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형합격으로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설을 살펴보면 형합격에서 경신금이 있으면 임목은 충을 당해서 인신충을 당하기 때문에 형을 해올 수가 없다. 사화를 형해올 수가 없으니 파격이 된다. 또 사화나 병화가 있어도 관살이 사주에 있으니 이 격은 쓸 수가 없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을미, 계묘, 갑이는 12절도사의 명이 이것인데 그쵸? 우는 전시를 꺼리고 항상 전시되는 건 꺼리죠. 채워지는 것은 꺼리고 그 다음에 우는 전시를 꺼리고 그 다음에 금으로 향하는 것은 불리하고 금운으로 향하는 건 불리하고 또 나머지는 길하다. 곧 길하다. 나머지는 길하다. 자, 그러면 한번 12절도사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미, 계묘, 갑인인데 이게 형합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그러면 얘는 여기가 자월에 태어났던가 해월에 태어났어야 외격으로서 외격을 잡아서 외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쵸? 외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수목식신격이에요. 수목식신격. 그쵸? 수목식신격이 식상 혼잡으로 천간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수목식신격이.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종합격과 같은 건데 이거는 차라리 종합격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응? 목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는 종합격인데 이거를 인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사화를 땡겨와서 형합격으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해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을미, 계묘, 갑인이 12절도사의 사주인데 계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재관이 없으니 외격을 취하는데 갑인시에 출생하여 사화를 형합으로 끌어서 재관을 취하니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운에서 사화를 만나거나 경신금의 운으로 향하면은 사화를 만나면 이미 전실된 거니까 사화 자체가 사화를 만나면
사화를 이렇게 사화가 전실됐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땡겨올 수가 없으니까 형합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금운을 만나거나 금이 있으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파격이 되는 거죠. 불리하죠. 다른 측면에서 위사주는 저 불리하는 거야. 이거 불리한 거야. 일단은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른 측면이라고 한 것은 이제 뭐냐면 불리하다. 하지만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사주는 어, 월령이 예, 용신이 있으니 그쵸? 있으니 이 외격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다른 측면이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하지만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죠? 위사주는 월령의 용신이 있는 거죠. 비겁이 아니니까 월령의 용신이 있으니 외격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위사주는 또 중복되니까 빼고 그러면 개수일간이 묘월에 목이 국을 이루니 종합격으로 논해야 한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논해야 한다. 논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라도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죠. 강의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교정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굉장히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못 써놓은 게 중간중간 문장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합 성격자 그 다음에 사여 축회 본 동일구 축다 즉 회사이 신축 처관 역합록 지의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합이 있어서 격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사와 축이 회합을 해서 본래는 동일한 국인데 이 소리는 뭐야? 요합에서 격을 이룬 경우인데 사와 축이 회합해서 본래 같은 국인데 동일한 국인데 축이 많은 경우에 이제는 유합격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축이 많으면 많으면은 어떻게 돼? 사화를 회합으로써 합하여 끌어와 가지고 그렇죠? 신금일주의 정관으로서 처하게 되니 그 정관을 이렇게 취해 온다는 거죠. 축이 많으면 사화를 사축으로 땡겨와 가지고 그렇죠? 사중의 병화를 정관으로 쓴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처음으로 또한 합록격과 합록격의 합록격과 의미가 같다. 합록격과 역시 또한 합록격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요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합에서 격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 요합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교사격과 자요사격이 있어. 두 가지 격이 있는데 근데 이 격의 성립에서는 추교사격은 신금일간이 그죠? 신축일주가 돼야 돼. 신축일주가 돼가지고 축이 많아야 돼. 기축시 또는 기축시 또는
개축 일주면은 개축시 등 축이 이렇게 많으면 축교사격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교사격은 축토 지장 간의 계수가 그쵸? 사와 지장 간의 무토와 무게합을 해서 사화를 끌어와서 축토 지장 간에 있는 이 신금이 또 사와 지장 간의 병화와 또 병신합을 하게 되는데 축토가 멀리서 합을 동경하다가 스스로 병신합과 무게합을 당겨오게 되는 것이 신금일간에게는 병화 정관을 그렇죠? 개수일간에게는 무토 정관을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축교사격이다. 특징은 개수일간에게 사화를 땡겨오게 되면 지장간의 무경병은 이 개수한테는 재관인 3기가 되고 신금일간에서 일간이 신간일간인데 축이 많아서 사화를 땡겨오게 되면 지장간에는 신금한테는 무토가 인성이 되고 그쵸? 병화가 정관이 돼서 이것은 3기는 아니더라도 관인이라고 하는 이덕을 얻게 되어서 매우 귀한 사주가 된다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주에 자수가 있거나 미토가 있거나 병무, 경, 사화가 없어야지 격을 이룬다. 자수가 있으면 이 축토를 자축합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쵸 사화를 끌어올 수 없고 미토가 있으면 축토와 축미충을 해서 사화를 끌어올 수가 없고 병화가 있으면 이미 관이 있는 거고 무토가 있어도 개수한테는 관이 있는 거고 신금한테는 병화가 아니고 개수한테 무토가 관이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미 뭐예요? 관이 있는 거니까 외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없고 그 다음에 또 경금이나 사화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사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화가 사주에 있으면 축이 사화를 땡겨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없어야만이 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앞에서는 지금 축교사격 축이 많은데 축이 많아서 신금일주나 개수일주가 이제는 축교사격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했고 또 자요사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요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일에 갑자시로 구성이 되는데 시지에 있는 자수 지장간 개수가 사화를 또 사중에 무토를 또 무게합으로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하다가 합으로 당겨 오는 것을 이거는 또 자요사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중의 개수가 사화를 땡겨 오니 병화가 또 이렇게 자중 개수와 무게합하는 걸 시기해서 자기도 신금을 사중의 병화가 신금을 끌어와 가지고 이 갑자 일주에게 신금을 정관이 되니까 정관을 쓰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는 수목의 음교를 풀어서 또 이렇게 자니까 병화는 그 수목에 얼어있는 물이 간목을 생할 수 없으니 병화가 풀어서 유익하게 작용함으로써 더욱 더 귀한 격으로 성격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단 사주에 사화가 있거나 그리고 자수와 합하는 축토가 있거나 또 자수와 충하는 오화가 있거나 그쵸? 또는 정관이 전실되는 신금이 있거나 병화가 있게 되면 이 격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신축, 경인, 장통제, 명시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축, 경인은
장통제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축, 경인. 신금일간이 자 축월에 출생했는데 신축일주죠. 신축일주가 축이 3개나 있어. 축이. 축이 이렇게 세 개나 있으니까 이 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 중에 개수가 그렇죠? 허공에 사중에 무토를 그리워해서 무게합으로 이 사화를 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도 있으니 신금한테는 병화는 정관이 되고 무토는 정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덕을 관인의 이덕을 얻어서 귀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귀해졌다. 그러니까 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축, 경인은 장통제의 사주인데 신금일간이 축월에 출생하고 축이 많으니 축중의 개수가 사중의 무토를 합으로 끌어와서 신금일간이 사중의 병화를 정관으로 쓰고 사중의 무토를 인성으로 쓴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시유 자자 즉 추교 자합이 불료 그 다음에 유병정 무기 즉 신계 지 관살 이투 그 다음에 이무 대어요 령유 취용 비차 격의 그랬습니다. 만약에 명에서 자라는 글자가 있다면 축과 자는 서로 합하기 때문에 요합은 불리하다. 안 된다. 요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합이 되면 안 되죠. 축토가 있어야 사화를 땡겨 오는데 축중의 개수가 자축합으로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병정과 무기가 병정화나 무기토가 있으면 이것은 즉 신금과 그쵸? 신금과 개수에게는 관살이 이미 드러난 것이 되니 그쵸? 병정 무기는 이미 관살에 드러난 것이 되니 뭐예요? 유압에서 유압을 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압 자체가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필요가 없고 자 별도로 용신을 취해야 한다. 취해야 하니 그래서 이 격은 쓸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자수가 있거나 병정 무기가 있으면 파격이다. 사주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금 그쵸? 신금 일간이 신축 그쵸? 신축 일간이 신축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중의 개수가 사화를 땡겨와서 써야 되는 건데 자수가 있게 되면 자축합으로 묶여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이미 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개수에게도 자축이 많으면 이것도 이제 격을 이룰 수가 있는데 무기토가 천간에 나와 있으면 이미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격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수는 슈토를 합하여 합격에 이르게 하고 병정과 정화 그리고 무기토는 신금과 괴색에 이미 관성이 되니 이거는 외격이 아니므로 다른 격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원령의 다른 격으로 가야 된다. 이미 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때 겁재격이 그때는 이루어지는 거죠. 천간에 관살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외격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역, 갑자, 요사, 그 다음에 전전구합, 그 다음에 사각, 무정, 그 다음에 차격, 갑해, 인나어사명, 그 다음에 묘, 부, 존지, 위, 갑신, 갑술, 갑자, 갑자, 나어사의 명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갑자에 이르러서 사화로 땡겨서 유합을 하는 것은 전전과미가 여러 번 굴러서 여러 곳을 거쳐서 합을 구하니 이거는 마치 마치 무정함을 느껴서 이 격은 폐기함이 옳다. 이거는 격으로 잡기는 너무 구차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폐기해야 마땅한데 나어사의 명으로 인해서 뭐냐면 잠시 보류 존재 그것을 존재하게 잠시 보존해야 한다. 나어사의 사주가 여기 부합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주가 갑신, 갑술, 갑자가 되니 이것이 바로 나어사의 명조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어사라는 분의 사주가 갑신, 갑술, 갑자인데 갑이 많아요. 갑목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 수월에 태어났으면 이가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났어야지 이게 외격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벌써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자가 많으니 이 자수가 사중에 무토를 그리워해서 무게합으로 이렇게 땡겨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합으로 땡겨오니까 사중의 병화가 이 무게합을 보고 셈이 나서 자기도 축중의 신금을 땡겨와가지고 땡겨오니 결국 간목에게는 이 신금이 정관이 되어서 이것이 귀격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자유사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자유사격은 갑자일 갑자시에 출생하면 성격이 된다. 이것은 자수의 지장간 개수가 사화의 지장간 무토를 합하여 끌어오기 때문인데 사중의 무토는 병화를 동하게 하고 병화는 천간의 신금을 합하여 끌어오니 신금은 곧 간목의 정관이 되어서 이것이 자유사격으로 성격이 된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마치 꽤 맞춘 것 같으니 폐지함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어사의 사주팔자는 이것에 부합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간목일간에 수월이기 때문에 이미 용신이 있다. 이거는 편제격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편제격이 뭐냐면 일간이 천간에 비결은 많지만 지지에서 노강지가 근이 없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하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도와서 이렇게 그렇죠. 인성으로 살인상생으로 인성으로서 수생목을 도와서 수생목으로 도와서 이것을 인성으로 편제격을 쓰는 격으로서 성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맞지. 이것을 원령의 용신이 있는데 이것을 자유사격으로 끌어서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에 네,
목이 많아서 쟁제사주로 합격이 아니라 칠살이 있으니 이 비견들이 칠살 때문에 무국토를 못하죠. 그리고 칠살에 살인상생으로다가 일간이 힘을 받아서 살을 제하는 것으로서 인성으로 현재격이 성격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설을 달았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약, 부, 공록, 공기, 축원, 기록, 협술, 서귀, 기용, 일기, 일덕, 부록, 괴강, 식신, 심효, 양가부잡, 양간부잡, 간지, 일기, 오행, 구족, 지류, 일절, 무리, 직격, 기치, 물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만약에 공록격,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격, 축원격, 기록격, 그다음에 협술격, 서기격, 기용격, 일기격, 일덕격, 부록격, 괴강격, 식신, 심욕격, 그렇죠? 또 양간부잡격, 그렇죠? 그다음에 간지 일기격, 그다음에 오행 구족 지류 등이 있는데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절 이치에 이치가 없다. 그렇죠? 일체 이치가 없는 격이니까 뭐라고요? 처음부터 이미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거를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해설을 보면 이러한 잡격 외에도 공로격, 공기격, 추검격, 기록격, 협력격, 서기격, 뭐 기론격, 일기격, 일덕격, 공로격, 개간격, 심역격, 양간부잡격, 간지, 일기격, 오행구조격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격들은 일치에 맞지 않으니 모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심효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고인, 경내, 명류, 성식, 그렇죠? 총지, 의위, 견치, 그다음에 경, 전, 입격, 백무일시, 그다음에 도후학, 이이. 고인들이 만들어낸 내격은 즉 고인의 내격은 그렇죠? 고인들의 내격은 또한 나름대로 법식을 이루고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두는 그 그 의미의 그 뜻을 억지로 취해가지고 또 그것이 굳게 그렇죠? 굳게 입격을 세웠으니 백에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후학들을 이미 그릇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해설을 보면 자, 십전격은 고인들이 명리의 이치에 맞게 옳은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외격들은 억지로 끼워 맞춘 듯이 보이는 것이 많으니 취할 바가 아니다. 만약에 외격에 얽매인다면 공부하는 자들은 미궁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약 천지쌍비 수부귀역 유자육격 그다음에 불전우래차 이영능 중중기격 즉 용신 불심유용 너무 긴데요. 몇 가지 한번 끊고 봅시다. 자, 만약에 천지쌍비 격이면 비록 부기가 또한
스스로 또한 격에 스스로 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여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욱이 그리고 또 더욱이 존중, 그렇죠? 중시할 수도 능히 중시 그 격우 더욱이 또한 그 격을 더욱 중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곧 용신이 예, 유용함이 유용하지 심하게 유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불심할지라도, 그다음 유용하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 끊었죠. 그다음에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그래서 우유, 의의, 위용, 역성, mit격 여기까지 끌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어서 그래서 우연히 의존해서 쓸모가 있다면 또한 아름다운 격을 이룬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이 유용신 불길 즉이 위흉 그다음 불가잡야 그래서 그러나 용신의 불길함이 있게 되면 길하지 못하면 곧 흉이 됨으로써 그렇죠? 흉이 되느니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천지 쌍비격을 타고났더라도 뭐 이건 최고의 격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주팔자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격을 타고났더라도 가령 유용한 육신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또 의존해서 쓸모가 있다면 그 격국은 아름다운 격이 된다. 그러나 유용한 육신이 있더라도 격국과 불선한 관계가 된다면 곧또 흉이 되니 그래서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 상관 상진 위시 상진 불의 일 경관 필진력이 상지 사지 무지용신. 자, 원문을 살펴보면 그 상관의 상진을 그쵸? 상진이라고 일컫는 것은 정관을 보아서는 마땅치 않으니 반드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상하게 함으로써 몸둘 바를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상관상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관상진은 상관이 정관을 파악하니 정인으로 상관을 극지하여 상관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행상운 편능부기 불지 관유 하비 여기까지 끊으면 상관의 운으로 행해지면 곧 부귀해질 수가 있는데 정관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쵸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악지 여차 그쵸 미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쵸? 알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끊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황경관 이상 즉이 관비 미물 이상 이제지 우 하상 관지 위 흉신
이견관지위 위화 백단호 그랬습니다. 자, 하물며 정관을 보고 상하게 하면 정관은 아름다운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상관이 그것을 제복하는데 또 어찌 상관은 충신이라고 일컫느냐. 그렇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정관을 보면 위화백단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대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관에 대해서 이제 시사 타령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해설을 보면 자, 상관이 재성을 생화하여 부자가 되려면 겁제의 생활을 받아야 하는데 정관이 겁제를 극제하니까 상관은 정관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보면 정관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정관을 파악하기 때문에 흉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관이 무너지면 상관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관을 상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 경관을 하게 되면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재앙의 100가지 단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요용시술이 역시 단유빈천 병무부기 미경신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한 술을 갖다가 역법으로 시험 삼아서 사용을 했는데 다만 이게 빈천만 있고 또 부기는 없다는 것을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근역 견유 대귀자 불지하고 그래서 끊으면 최근에는 또한 대기한 자를 보았는데 그 연고를 알지 못하였다.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그쵸? 연요지극 천자다 불득 불견 기인물지 형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극히 빈천한 것이 많으면 부득불 그 인물을 보고 그것을 저울질해야 된다. 사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사주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주 굉장히 대기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사주가 빈천한 게 너무 많아서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인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자평진전에서 51장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52장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자평진전에서 설하고가 뒤에 붙여서 해설해 온 거라서 본문은 여기까지이니까 시간도 다 됐고 해차도 맞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학기에 이어서 자평진전 원문을 수업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편안하게 지내는 하루 되세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